너무나 소중한 후니팸 가족 여러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가 측면으로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가 측면을 잊어버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 공부를 더 탄탄히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오늘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4%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거고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속성이 원래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진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가창이나 이 주식 HTS나 MTS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일수록 더 탄탄하게 기초 공부, 밸류에이션 공부를 한다든지 차트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산업들에 대한 최근 이슈, 그리고 요새 열심히 실적들 나오고 있는 거 업데이트 해드리는데요. 실적 관련돼서 리뷰해 보시고 이 주가 관련된 측면은 잠시 조금 보류해 두시면 좋겠고, 내가 좀 현금이 있다, 그래서 막 공격적으로 2차전지 박살나고 반도체도 박살나니까 매수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진전되는 거 보고 확인하고 저는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너무나 대표적인 기업이죠. 사실은 두 기업 다 제 관심 종목에서는 조금 밑에 순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그 2차전지 업황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적 나온 거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후니팸 가족 여러분, 많은 댓글 또는 어떤 형태로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또 길에서 반갑게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이 유튜브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강의가 중동 현대는 원데이 클래스가 폐강이 됐고요. 중동 현대를 제외한 여의도 더현대, 판교 현대, 목동 현대, 신촌 현대, 일산 킨텍스 현대, 청주 현대, 부산 현대 7개의 지점에는 아직 강의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만나 뵙고 싶고,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관련된 고민도 이렇게 만나서 얼굴 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배터리 출하량과 전기차 판매 동향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실적과 삼성 SDI 실적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 전기차 판매량, 요거는 IBK 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매달 IBK 증권에서 감사하게도 잘 정리를 해줍니다. 6월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 149만 1000대, 그러니까 요거는 149만 1000대는 하이브리드까지 합한 거고요. 전체 중에 순수 BEV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96만 3000대로 전체 전기차의 50%가 채 안 되는 47.4%를 기록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96만 대는 전년 대비 4.9%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돼서 캐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30만 3천 대를 6월 달에 팔았고요. 미국은 판매량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저가 매력적인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전년 대비 28.5%에 30%에 가까운 6월달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미국 전체 전기차 13만 9천 대를 팔았습니다. 중국 역시나 28.5% 똑같이 미국이랑 성장하면서 94만 대 전기차를 팔았고요. 149만 대 중에 글로벌 탑10 전기차 업체들이 102만 대를 팔면서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등, 2등 모두 글로벌로 테슬라의 모델 Y랑 모델 3가 다 차지를 했고요. 3등부터 5등까지는 BYD의 저가차 송디엔, 시걸, 디스트로이어가 다 3,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에서는 55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 탑10이 46만 대를 차지하면서 80%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역시나 중국을 제외하고도 테슬라가 13만 대로 유럽과 미국에서 합쳐서 1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이 7만 3천 대를 팔면서 2등,
유럽과 북미 합산 2등을 기록했고요. 현대기아차가 46,000대로 굳건히 지금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를 이미 몇 달 전에 제쳐서 스텔란티스가 4위를 기록했고 현대차가 46,000대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하고의 격차는 지금 27,000대 차이니까 현대기아차가 요번에 EV3나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나오면 폭스바겐하고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5위는 역시 BMW가 기록했고요. 모델별로 치면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에서 모델 Y랑 모델 3가 1등을 했고요. 재미난 건 3등을 차지한 XC30이 볼보가 전체 북미와 유럽 합산 3위를 볼보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ID4가 지금 4위를 기록했고요. BMW의 Q4 이트론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완성차가 잘 팔리는지, 어느 브랜드가 잘 팔리는지 그걸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브랜드별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의 소재 밸류체인이 뭐고 장비 밸류체인이 뭔지를 꼭 아셔서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미국 전기차 침투율은 여전히 지금 이 6배, 7배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침투율 자체가 10.2%밖에 안 되면서 크게 안 늘어났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11만 6천 대를 팔았고 아까 13만 9천 대 중에 2만 8천 대는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유럽은 전체 전기차 중에 순수 전기차만 21만 6천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해서 2.2% 감소했습니다. 6월달 미국 침투율은 신차 기준 10.4%, 유럽은 22.9%를 기록하면서 유럽도 역시 2.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3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시장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될 여력만 남아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에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가 CATL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CATL 배터리 관련된 화재가 났고 그게 크게 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좀 언론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난 거는 CATL 배터리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유럽이나 북미에 더 많이 알려져서 얼마나 중국 CATL 배터리가 위험한지 리스크가 있는지 그걸 좀 CATL 다만 벤츠에 들어가는 CATL 배터리는 LFP 배터리는 아니고 CATL NCM811 배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중국의 6월달 배터리 출하량은 18.3% 늘어난 76.9GWh를 기록했고요. 유럽이 1.1% 늘어난 16.4GWh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3% 늘어난 10.2GWh를 기록했고요. LG엔솔이 전년 대비 YOY로 4.3% 늘어난 10.4, CATL이 29.7. 이거는 중국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SK온이 9.8% 늘어난 3.3, SDI가 이번 달에 부진했는데요. 7.2% 감소한 2.7GWh를 기록했습니다. 파나소닉도 상당히 삼성 SDI 못지않게 부진했는데요. 27.7% 감소한 3.2GWh를 기록했고요. BYD가 12.4GWh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BYD는 중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상당히 침투율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북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BYD는 유럽 쪽 침투율 늘어나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북미와 유럽 합산 총 33.2GWh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여기서 LG엔솔이 10GWh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CATL하고 1GWh 차이를 벌리면서 CATL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파나소닉이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27% 감소한 3.2를 기록했고 SK온이 5월달에 부진했는데 6월달에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3.3까지 올라오면서 파나소닉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삼성 SDI가 2.7GWh로 전년 대비 6.3% 줄었고요. 6월달 미국만 따로 떼서 보면 미국 출하량이 10점인데 파나소닉이 18.8% 감소하면서 LG엔솔하고의 격차가 0.1밖에 차이 안 나면서 파나소닉 줄어든 부분을 LG엔솔이 상당 부분 가져가지 않았냐. LG엔솔이 2.7로 미국에서 6월달에 61.6%가 증가했습니다. LG엔솔 미국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6월달에는 다소 좀 줄었습니다. 0.5% 증가한 수준에 그쳤지만 SK온이
1.1GWh로 5월달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6월달에 57.3%나 늘어나면서 1.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CATL도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1.4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6월달에는 LG엔솔하고 그 다음에 SK온이 상당히 선방하면서 데이터가 미국에서 많이 올라왔다. 반면에 파나소닉이 상당히 부진, 27% 넘게 전년 대비 출하량이 줄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유럽 데이터 보겠습니다. 유럽은 전체 출하량 16.4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요. LG엔솔이 유럽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7.9% 줄은 6.1GWh를 기록했는데 CATL하고 격차는 여전히 0.7GWh를 유지를 하면서 CATL도 역시 LG엔솔 더불어서 유럽에서 부진했습니다. SK온이 조금 회복되면서 1.4GWh로 올라왔고요. 삼성 SDI가 14%나 전년 대비 출하량이 줄면서 삼성 SDI가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6월 달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이 또 역시나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26%나 감소하면서 0.2GWh를 기록하면서 파나소닉이 5등을 기록했습니다. 6월달 LFP 배터리 침투율은 41.6%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유럽에서 여전히 5.9%로 6%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전히 5.7%로 상당히 부진한 그러니까 LFP 침투율이 유럽과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월달 데이터를 보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이거는 중국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CATL이 38.6, BYD가 16.1, LG엔솔이 13.6, SK온이 4.3, 삼성 SDI가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파나소닉이 6등까지 떨어졌습니다.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 에코프로비엠 먼저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공구 쪽은 수요가 조금 회복되면서 BIT양, 파워툴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Q그로스가 46% 증가했고요. 글로벌 쪽에 북미 ESS,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 SDI 고객사 같습니다.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출하량이 85%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전체 합산 출하량은 7% 감소했고요. 양극재 판가는 토탈 1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판가와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여전히 역성장의 캐즘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으로 24년 연간으로는 출하량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모두 30%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24년이 연간 실적이 출하량과 가격이 모두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아마 24년 실적이 최근 3년 내 가장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재고평가 충당금이 474억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30억 3천만 원 흑자 전환했지만 재고평가 충당금을 빼고는 453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이제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분기별로 하는 게 조금 더 데이터가 정확해질 것 같은데 전 분기 16.6% 증가한 매출은 8,095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전동공구 쪽하고 북미 ESS 시장 때문이고요. 3분기에는 판가 하락분이 지금 13% 감소해서 대폭 줄어든 3분기 판가는 대략 3%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판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안정화 국면에 가고 있다. 최종 고객사 재고 소진도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면서 출하량 자체는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에코프로 IR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여전히 헝가리 그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에 대한 출하량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캐파 연기하지도 않았고요.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드디어 내년 3분기에 양산되고 5.4만 톤, 연간 5.4만 톤의 생산 캐파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5.4만 톤에서 3배 이상 늘어난 18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요거 7월 달에 기사가 났죠. ECA 정책 자금을 1조 2천억을 확보했습니다. BIT 전동공구 쪽하고 ESS가 매출이 회복이 되고 출하량이 80%씩 늘어난다고 해도 중요한 건 BIT랑 ESS 매출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에 크게 영향이 안 미치는 거고요. 삼성 SDI, SK온 유럽에서 모두 부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랑 SK온, 특히나 삼성 SDI는 25년
이제 초에 인디애나 공장이 스텔란티스 합작이 이게 아마 실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삼성 SDI는 유럽 물량이 직격탄을 에코프로비엠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분기 대비 그 출하량이 29%, SK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SK온 합쳐서 실적이 QOQ로 3분기까지도 여전히 전 분기 대비 출하량 자체가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월 달에는 NCA 재고 조정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실적은 100% 다 반영이 아니라 삼성 SDI 합작사 에코프로 EM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EM이 8, 에코프로 BM 자체 에코프로 BM이 2대8 이렇게 실적을 쪼개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NCM 판매 속도 또한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터리 셀 소재사 모두 완벽하게 실적이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분기로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투자 역시도 3분기로 지연됐고요. ESS 판매량 85% 늘어났고 다시 4분기부터 배터리 셀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나오면서 양극재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71만 톤 전체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71만 톤 압도적으로 캐파 1등이었는데 이 71만 톤 속도 조절 얘기는 아마 언론으로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 LG항 모두 출하량에 대해서 연간 그 캐파를 줄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부득이하게 이 지금 캐즘의 구간을 사실은 속도 조절하기 위한 전체 캐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그 경영지원본부장이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3분기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소폭 개선돼서 아마 25년 1분기부터 조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확한 실적 개선은 25년 1분기. 다만 이제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중장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이 양극재 생산 능력 하향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속도 조절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내려왔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 그 부분이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셀 메이커들이 하반기 유럽 고객사들 재고 축적에 따라 하반기에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한 측면이 있고요. 재고 평가 누적 손실은 1,300억에서 1,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6% 정도 감소한 9만 7천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70% 늘어난 16만 4천 톤, 26년에는 23만 톤, 그러니까 25년과 26년의 출하량의 증가치는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6년도 기존에 제시한 55만 톤 대비는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전기차 성장률 자체가 작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면 올해는 15% 정도 역시 전기차 전체 성장률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출하량 관련돼서 조절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증권하고 교보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전기차 전체 670만 대 중에 삼성 SDI하고 SK온 합작 점유율이 최소한 25% 이상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한 170만 대에서 200만 대라고 보면 2026년 기준 양극재 수요가 170만 대입니다. 그러면 170만 대를 배터리로 환산하면 120기가와트고요. 요 배터리 12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양극재 양이 딱 19만 톤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19만 톤에 대한 대략적인 현재 리튬 시세로 하면 매출 8조고요. 리튬 가격이 대략 지금 12,000불에서 2만 불로만 올라와도 이게 매출이 9조 7천억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일단은 현재 리튬 시세로 하면 대략 8조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요. 전동공구랑 ESS 합쳐서 올해 1조 매출 예상하는데 이게 최소한 연간 매출 성장이 전동공구 부진을 ESS가 커버를 한다고 하면 전동공구가 워낙 실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동공구 ESS 합쳐서 평균 대략 15%에서 20% 정도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2026년에는 1조 5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26년 총 매출은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도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 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ESS, 삼성 SDI가 넥스트에라 수주를 1조 4천억을 받았고 앞으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ESS 시장 커지면 에코프로비움 양극재도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 양극재가 내재화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쪽에 차세대 고전압 미드니켈 그리고 소디움 실리콘 음극재 신제품 개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큰 고객사 BMW,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얼마나 월별로 회복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픽업 트럭에 잘하고 있는 리비안 쪽 미국 매출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SK온 비중은 포드가 가장 큰데 포드 사업 축소 이 부분도 에코프로비엠 실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요 IR 자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면은 북미 ESS 시장 때문에 단결적 양극재 판매 성장이 지속됐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판매 상승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판가는 더 이상 이제 하락폭이 안 하고 안정화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을 제외하면 435억 적자고요. 다만 그 삼성 SDI 공정 중에 P6 이쪽이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6 이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에코프로비엠도 하반기에 좀 실적이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파워툴 쪽하고 ESS 쪽은 파워툴은 46%, ESS는 85%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도 지금 CPM3, CPM4 전구체 공장 진설되고 있는데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가족사 말고 외부 고객사 외판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 RMP 공정을 통해 고순도 황산 메탈 추가적인 판매를 구축하게 했다고 했는데 판매량 줄였는데 다행히 판가는 3% 정도 상승 나왔기 때문에 판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외부 판매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랑 중장기 공급 체결 맺은 게 하반기에 실적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 쪽,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미국의 서비스 솔루션이랑 합작을 하면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도 지금 리튬과 니켈 사업 그리고 니켈 쪽에서도 또 QMB 프로젝트 관련돼서 연간 8만 5천 톤의 니켈 프로젝트를 추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부분도 차곡차곡 25년, 26년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당장 지금 7월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0%에서 26에서 48%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당연히 중국 업체들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영향을 충분히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광물 규제 관련돼서 EU 배터리 규정 이게 2031년에 최소 재활용 비율을 니켈 6%, 코발트 16, 리튬 6%를 2036년에 니켈 15%, 코발트 26%, 리튬 12%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사실은 근데 폐배터리는 일단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폐배터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한 줄평 말씀드리면 최악의 국면을 계속 지나는 중이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의 SDI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 4조 4,501억, 영업이익 2,802억을 기록했고요. 당연히 중대형 전지 쪽에서 유럽 BMW랑 폭스바겐 수요가 출하량이 20% 감소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소형 전지도 고객사 재고 조정 때문에 출하량이 10%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중대형 자동차 쪽에서 출하량이 20% 줄었고 소형 전지 쪽에서 10% 정도 감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P6 라인에서 견조한 판매가 하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터리 판가 하락은 좀 계속 하반기에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ESS 쪽 북미 아까 말씀드린 신규 수주권 때문에 ESS 물량은 전 분기 대비해서 23%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향 고객사도 재고 소진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가 역시나
양극재와 마찬가지로 삼성 SDI 배터리 쪽도 3분기가 실적에 가장 최저점을 찍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P6 중심으로 하반기에 수주가 증가할 건데, 긍정적인 측면은 중대형 그 배터리 쪽에서 P6가 3분기 기준으로는 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봐도 전기차가 여전히 50%가 안 되는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형 전지 쪽이 26%, ESS 16%, 그 다음에 OLED 쪽 편광필름, 이 전자재료 쪽이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회복이 되면 100%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것은 삼성 SDI보다 LG 엔솔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보면 전자재료가 12%, 네, 전기차가 상당히 낮습니다. 4%, 그 다음에 소형전지 4%, ESS 3%입니다. 그래서 소형하고 ESS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마진은 전자재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소형 배터리하고 전기차 쪽 마진율이 더 올라가야지 전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에 Q 그로스가 출하량이 25% 감소했는데 평균 판매 단가는 1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소폭 더 증가한 15% 증가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프라이스 늘어나는 것보다는 물량 늘어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ESS 비중 자체가 아까 아무리 출하량이 늘어나도 ESS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말에 드디어 스텔란티스 북미 조인트 공장 1공장 신규 가동되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북미의 인디애나 공장이 신규로 AMPC 추가 그 취득이 인정되면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매출의 70에서 80%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BMW 아우디이기 때문에 BMW 아우디의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다. 2분기에 BMW 아우디가 1분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20%씩 늘었다면 지금은 2분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3%밖에 안 늘면서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리비안 판매량조차 14% 감소하면서 아까 6월달 데이터 보여드렸죠. 상당히 유럽과 북미에서 삼성 SDI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 실적에 직격타를 맞았고요. 네, 요거는 신한 SK 하이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ESS 중대형 쪽에서 매출이 20% 늘어나면서 요걸로 숫자를 조금이나마 벌크업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 물량 외에도 468 배터리 관련돼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서 이 468 배터리도 25년 초에 양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2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직격타를 맞았고요. 2분기 공장 가동률이 60%대입니다. 역시나 BMW, 아우디가 모두 2분기에 판매량 부진한 거에 영향을 미쳤고요.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3분기에 얼마나 회복되는지 꼭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형 그 스텔란티스 P6 배터리는 계속 출하량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가동률 떨어진 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연초 가동률 떨어진 거 회복하려면 당연히 BMW, 아우디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고 BMW, 아우디 쪽으로 신규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리비안이 2분기 전체 생산 대수가 31%나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이게 삼성 SDI 매출의 36% 감소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제 25년 PER 기준으로는 역사적 저점 수준이 10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은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LFP ESS 장치, 그 다음에 468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차곡차곡 지금 기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져서 50% 항상 이상이었는데 지금 39%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하락했습니다. BMW는 여전히 판매량이 꺾여서 회복이 못 되고 있지만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여기 보시면 1분기 바닥 찍고 지금 소폭이나마 머리를 들면서 폭스바겐 판매량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삼성 SDI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IR 자료 꼭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상용화 준비 지금 27년 예상하고 있죠. 잘 준비하고 있다. 미전력용 ESS 수준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LFP 2026년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고요. 파우치 전지 관련돼서 역량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우치가 맞춤형이고 가장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고 중국은 대부분 각형이기 때문에 근데 파우치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파우치 점유율 떨어진 거를 원통용 배터리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가고 있는데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도 테슬라가 직접 하는 거 포기했기 때문에
LG 엔소라고 삼성 SDI가 그 물량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BMW, 폭스바겐도 원통형 배터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쪽에 미주 쪽에 P6 공급 확대됐고, 아까 말씀드린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공장 물량이 25년도부터 차곡차곡 반영되면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첨단 생산세액 공제 반영된 부분 꼴랑 79억밖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동공구 쪽에 그 모빌리티 신규 고객 468의 신규 고객이 25년도 초에 드디어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파우치 부진한 부분, 이 신규 플래그십 모델의 삼성 지금 갤럭시 Z 플립 6랑 Z 폴드 6 가격 더 비싸게 팔아서 신모델 나올 건데, 거기에 파우치 배터리 관련돼서 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네, 전자재료 쪽은 OLED 소재가 아이패드, 그 다음에 신규 접히는 폴더블 폰의 OLED 소재가 늘어나면서 이쪽 전자재료 편광필름 쪽 소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에비타 마진으로는 16.8%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SDI 한 줄 평 말씀드리면 최악의 바닥 국면을 지나서 내년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온다. 삼성 SDI가 잘 돼야지 삼성 SDI의 딸린 밸류체인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PNT, 다양한 장비회사 CIS,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 둘 다 합치면 최악의 바닥 국면을 지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적 관련돼서 또 계속 업데이트, 매 촬영 때마다 실적에 대한 거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후니팸 가족 여러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4%나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가 측면으로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가나 HTS, MTS를 잠시 주가 측면을 잊어버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 공부를 더 탄탄히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후니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